혹시 건강에 좋다고 열심히 챙겨 드시는 음식들이 있으신가요? 시금치, 두부, 멸치, 홍삼, 우유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음식들도 잘못된 조합으로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파괴되고 소화가 안 되고 심하면 몸속에 찌꺼기가 쌓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스위스 추리히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음식 조합이 잘못되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54%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열심히 드셔도 절반 이상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드시느냐만큼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식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극 음식 조합 10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와 두부입니다.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넣어서 끓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둘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함께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뱃속에서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두부의 좋은 칼슘이 시금치의 옥살산에 붙잡혀서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오랜 기간 반복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 조합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두부는 두부대로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한번 데치면 옥살산이 상당 부분 빠져나갑니다. 시금치는 꼭 데쳐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한 가지만 바꿔도 결석 걱정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와 감입니다. 가을이면 꽃게탕에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 사이에서 예로부터 유명한 상극 조합인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게는 고단백 식품이라 상하기 쉬운 편입니다. 여기에 감의 탄닌 성분이 만나면 위장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감의 탄닌 성분이 소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한 느낌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하면 배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 게와 감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장어와 복숭아입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장어구이 드시고 후식으로 시원한 복숭아 한 입 드시는 분들 계시죠?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이 조합을 썩 반기지 않습니다. 장어는 지방이 매우 풍부한 보양 음식입니다. 그런데 복숭아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이 이 지방의 소화를 더디게 만듭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 위에 소화를 늦추는 성분이 더해지는 셈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20대, 30대에는 괜찮았던 조합이 지금은 배탈과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어를 드셨다면 후식으로는 복숭아 대신 매실차나 생강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소화를 돕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위장의 부담을 훨씬 덜어줍니다. 네 번째, 당근과 오이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넣은 샐러드, 건강 주스, 자주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색깔도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아쉬운 궁합입니다. 당근 껍질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는 효소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당근의 이 효소와 만나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피부가 쉽게 상하시는 분이라면 이 조합으로 비타민C가 줄어드는 건 정말 아깝습니다. 꼭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초를 약간 뿌려주세요. 식초의 산성이 이 효소의 작용을 막아줍니다. 당근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우유와 커피입니다. 아침에 커피에 우유 타서 드시는 분, 혹시 뼈 건강도 챙기고 커피도 즐기려는 마음으로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안타깝게도 이 조합은 서로의 장점을 깎아 먹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이때 우유에서 흡수된 칼슘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 버립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어서 우유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커피와 함께 드시면 그 노력이 반감됩니다.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뼈가 부러지는 상황, 정말 피하고 싶으시잖아요. 우유와 커피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세요. 아침에 우유 먼저 드시고 좀 지난 뒤에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5가지 상극 음식 조합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평소에 이렇게 드시고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5가지도 알려드릴게요. 6번째, 멸치와 시금치입니다. 멸치볶음에 시금치 무침, 한 상에 같이 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금치의 옥살산이 이번에는 멸치의 칼슘을 가로챕니다. 멸치는 뼈째 먹는 대표적인 칼슘 식품입니다. 그런데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그 칼슘이 옥살산에 붙잡혀서 뼈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넘어져도 뼈가 잘 안 부러지는 튼튼함을 원하신다면 멸치 드실 때는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곁들여 보세요. 이 채소들은 옥살산이 적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반찬 하나만 바꿔도 칼슘 흡수율이 확 달라집니다. 7번째, 홍삼과 무입니다. 건강을 위해 홍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싼 돈 들여서 챙기시는 건데 무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홍삼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과 만나면 그 효능을 떨어뜨립니다. 기력 회복, 면역력 강화, 이런 홍삼의 대표 효능들이 무 한 조각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같은 홍삼을 드셔도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삼을 드신 날에는 무생채, 무구, 깍두기 같은 무 요리는 좀 참아주세요. 홍삼 복용 전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대추차와 함께 드시면 홍삼의 흡수를 오히려 도와줍니다. 8번째, 철분 보충제와 녹차입니다.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철분제를 드시면서 녹차나 홍차를 즐겨 드신다면 철분제의 효과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녹차와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과 만나면 흡수를 방해합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스위스 추리히 대학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조합에서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철분이 몸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탄닌이 흡수를 방해해서 상당량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철분제를 드시는 건데 녹차 한 잔이 그 효과를 깎아내리면 정말 아깝잖아요. 철분제를 드실 때는 녹차와 커피를 2시간 정도 피해주시고 대신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오히려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약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토마토와 설탕입니다. 설탕에 찍어 드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죠? 새콤한 토마토의 달달한 설탕, 맛은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아쉬운 궁합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한데 설탕을 함께 먹으면 이 비타민 B가 설탕을 분해하는 데 소모되어 버립니다. 토마토를 드셔도 정작 우리 몸에 남는 비타민 B가 줄어드는 겁니다. 토마토의 진짜 보물인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열을 가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항산화 성분을 제대로 챙기고 싶으시다면 설탕 대신 올리브 오일을 선택해 주세요. 달콤한 맛이 아쉬우시면 소금을 아주 살짝만 뿌려보세요. 오히려 토마토 본연의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10번째, 치즈와 콩류입니다. 두부 위에 치즈를 올려 구워 드시거나 콩 샐러드에 치즈를 뿌려 드시는 경우 있으시죠? 둘 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라 함께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뱃속 사정은 다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인산 성분이 치즈의 칼슘과 만나면 인산칼슘을 형성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치즈를 드셔도 그 칼슘이 뼈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치즈와 콩 모두 장내 가스를 많이 만드는 식품입니다. 함께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오래갑니다. 특히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은 60대 이후에는 이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치즈를 드실 때는 콩 대신 빵이나 과일과 함께 드시고 두부 요리를 하실 때는 치즈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상극 음식 조합이라고 해서 한두 번 함께 드셨다고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조합을 매일 오랜 기간 반복하시면 영양소 손실이 쌓이고 소화 기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와 칼슘 식품의 조합을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은 장어와 복숭아, 게와 감처럼 소화에 부담이 되는 조합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음식 궁합이 약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만나면 손해입니다. 따로 드시면 됩니다. 대부분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챙기고 계신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작은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의 건강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